안녕하세요. 구기자연구소 이보희입니다. 저는 1998년 이래 구기자를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기자 병해충 연구, 구기자 재배기술 연구 및 수확기계 개발을 비롯해서 현재는 구기자 신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구기자 산업 및 신재배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구기자 산업 현황 및 신품종, GAP 재배기술, 수확 및 친환경 재배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기자 산업 현황 및 신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서에 나온 구기자의 효능을 찾아보면 우리나라의 동의보감에 구기자 구기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기를 보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중국의 본초 강목에는 오래 복용하면 근골이 튼튼해지고 열을 식히며 전기 부족을 보하여 장수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속설에는 진시 황제가 찾던 불로초가 구기자라는 설도 있고, 한 노인이 구기자를 먹고 젊어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사파를 통해 구기자와 연관된 구전설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공통점을 짐작해보면 자식이 부모가 구기자를 먹으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 부모보다 먼저 늙어서 혼이 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기자는 어떻게 청양이 특산물이 되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소헌 박관영 선생님에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생은 1908년 운곡면 위라리에 태어나 19세에 목면 신흥리에 생약시험장을 세우고 우량종자를 선발 보급하셨다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운곡면 위라리에는 그 뜻을 기리는 구기설 비석이 세워졌고, 사진은 제가 수집한 생전 선생님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입니다. 그가 세운 진나라의 만리장성, 병마용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그의 막강한 권력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는 구기자일까요? 이 사람은 256살로 세계 최장수 기록을 가졌다는 이청훈입니다. 청왕조 황제 9명을 거쳐 중화민주공화국 초기인 1933년까지 256년간 장수를 이뤘다는 사람으로, 그는 장수 비결로 채식을 즐기고 마음을 밝고 평온하게 가지며 연잎, 결명자, 나한과, 구기자, 병풀, 참마 등 약초를 달여 마신다 라고 하였다 합니다. 구기자의 부위별 주요 성분은 열매인 구기자에는 베타인, 베타사이토스테롤, 카로티노이드, 국고아민, 비타민 B1, 불포화 지방산 등이 함유되어 있고, 구기엽에는 루틴, 베타인, 글루코타믹산, 비타민C 등이 풍부하며, 뿌리껍질인 지골피에는 지방산, 베타인, 비타민 B, 국고아민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베타인은 간 기능 개선,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 항당뇨 효능이 있고, 잎에 많은 루틴은 항고혈압, 성인병 예방,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잎에 많은 루틴은 항고혈압, 성인병 예방,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구기자의 기능성 효과를 보면 다이옥신 독성 경감, 미백, 수렴작용 및 혈압 강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구기자의 전국 지자체별 재배 현황을 비교해보면 충남이 730농가 77헥타르로 1위를 차지하고, 다음 진도가 161농가 26헥타르로 뒤를 따르고 있으며,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은 전국 대비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은 편이고, 기술 및 품종 개발로 인해 1992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기자 재배농가 소득 현황은 최근 3년간의 소득이 가장 높았고, 2018년에는 300평당 1,500만 원을 상회하는 높은 소득을 기록하였습니다. 구기자는 전문 농업인이 아니어도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작목인데, 노동력을 확보하고 재배기술을 습득, 비가림 시설 설치 및 건조기 구입을 완료하면 재배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처로 개인 거래, 약초 수집상 거래, 농협 수매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2019년도 구기자 농가 경영 분석을 보면 경영부위 52.9%가 경영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생산비를 감안하면 킬로그램당 약 4만 원은 받아야 자가 노동력을 포함한 생산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분석되어졌습니다. 구기자의 최대 주산지인 청양의 구기자 산업 기반을 분석해보면 전국 유일의 구기자 원예조합과 구기자 연구소가 관내에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나아가 군에서 운영 중인 구기자 가공지원센터, 매년 개최되는 고추 구기자 축제, 지리적 표시 등록, 구기자 GAP 연구회, 친환경 연구회 등 활발한 농업인 학습 활동 등을 열거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립될 산지 유통센터, 지역 특화 작물 육성 사업을 통한 현장 지원 컨설팅 등 앞으로의 전망도 밝고 희망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기자 국내 가공 제품 유형을 살펴보면 전통주, 한과, 전통차, 엑기스 제품, 다림차 등과 함께 최근에는 화장품의 원료로도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통 중인 중국 구기자 제품은 일반적으로 구기자 주스, 방건조 구기자, 추출 가공 제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 구기자의 해외 마케팅 방법은 유명 연예인들을 통한 고지베리 브랜드 명품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구기자 분포를 보면 약 16종의 구기자 근현종이 있는데, 주로 재배되는 품종은 중국의 라이슘 바버른과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되는 라이슘 시넨시스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구기자 근현종은 화면과 같은 형태로 우리나라의 구기자와는 다른 모양인데, 리시움 루테니쿰은 흙과 구기로 중국에서 고가에 유통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약용으로 판매가 허락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밖에 미국, 호주 등에 자생하는 구기자 근현종은 화면과 같습니다. 중국의 구기자 주 재배 지역은 황하 회족자치구로 화면과 같이 연 강수량 350ml 이하의 건조 지역이지만 황하강이 관계시설로 일조와 물이 풍부하여 천혜의 재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드넓은 재배 포장은 중국 영하 회족자치구의 중寧현입니다. 중寧현은 세계 최대 구기자 산지로 넓은 재배 면적과 활발한 유통시장, 싸고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영하 구기자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 영하 구기자는 우리 구기자와는 특성이 다른데 좀 더 달고 씨가 적은 특성이 있습니다. 국내산 구기자는 그보다 떫은 특성이 강한데, 이는 탄닌이 좀 더 많아서 그렇고 탄닌을 함유하고 있어 수렴 효과 등 차별화된 효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 방법 또한 다르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특히 전통주, 티백차 등에는 더 좋은 특성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구기자는 주스, 종자유, 식품 첨가물, 엽차 등으로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기자 신품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명은 리슘 시넨시스이고 이용 부위는 구기자, 구기엽, 지골피 등으로 줄기를 제외한 전 부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육성한 19품종은 다수성이며 병해충 저항성이 뛰어나지만 앞으로는 가공용 및 기계 수확용 등 용도별 구기자를 육성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1세대 구기자 품종으로 명안, 청대, 불로 등이 있습니다. 2세대 구기자 품종으로 장명, 청운, 청당, 호강 구기자가 있으며 청운 구기자는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을 수상한 우수한 품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호강 구기자는 유기 재배에 적합하고 고당도 품종인 청강 구기자와 같이 재배할 경우 수정률이 높아 수분수로도 적합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탄저병에 강한 청명, 청홍, 청금 구기자와 구기순 전용 품종인 구기순 1호 품종이 있습니다. 최근 육성된 청강, 청수 구기자는 탄저병에 강하여 청명 구기자를 대체할 것으로 판단되고, 청강 구기자는 고당도 품종으로 호강 구기자와 함께 비가림 재배할 경우 생과 가공용으로 재배를 원하는 농가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구기자 연구소에서 육성한 4배체 구기자는 화수, 화강, 화선 구기자가 있는데, 화수 구기자는 자가 화합성과 품질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아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을 수상하였고, 화강, 화선 품종이 추가적으로 육성되어 함께 재배 시
고품질의 구기자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면과 같이 구기자는 벌이 수분을 도와주어야 결실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2배체 신품종은 2품종 이상 섞어 심기를 해야 하나 자가화합성 4배체 구기자는 섞어 심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섞어 심기를 할 경우 과가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수분수를 혼식하는 이유는 화면과 같이 유전적으로 자가 불화합성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표와 같이 화합성이 좋은 섞어 심기 조합을 작성하여 추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분수 혼식 방법은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어 재배 계획을 미리 꼼꼼하게 세우셔서 품종을 선택 재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수분수 혼식을 세심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꽃 떨어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청운과 청수는 대표적으로 같이 심으면 안 되는 품종입니다. 그 밖에 과습 및 양분 부족 등으로 인한 생육 부진도 꽃더리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세심한 양수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고당도 고베타인 탈과 우수 계통을 다량 유전 자원을 보유하고 신품종 육성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1품종 이상의 신품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흙과 구기 등 유전 자원을 교배하여 육성한 계통들의 착과 상태입니다. 유용 자원을 이용한 육성 계통은 과의 모양과 색, 착과 상태 등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유망 계통의 경우 청강 구기자와 같이 계통 선바로 품종 등록할 계획입니다. 구기자 GAP 재배 기술에 대해서 인증 관련 정보에서부터 최근 개발한 기술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 인증은 크게 GAP 인증과 친환경 인증이 있는데 친환경 인증은 유기농산물 및 무농약 농산물 인증으로 나뉘어집니다. 최근 소비자들이 농산물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필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GAP는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의 줄임말입니다. 화면과 같이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위험 요소를 제거한 환경에서 농산물을 생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AP 재배는 다수학 재배 기술, 친환경 농업 기술, 품질 향상을 위한 수확후 관리 기술, 안전성 향상 기술을 총망라한 일련의 생산 행위의 실천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GAP 제도는 재배에서 유통까지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의 실천이 필수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산물의 위험 요소가 검출되었을 때 오염된 농산물만 폐기할 수 있어 선의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깨끗하고 체계적인 농장 관리가 GAP 인증의 목표입니다. 그중 농업용수 수질 분석, 재배지 토양 분석, GAP 생산 교육, 안전성이 확인된 우수 종자 선택, 꼼꼼한 영농 기록 관리, 시비 처방에 의한 안전 비료 시용, 안전한 병해충 방제 등과 같이 필수 및 권장 기준 등으로 구별하여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소홀히 해서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요인 중 미등록 농약의 사용, 농자재 보관 상태 위반, 생산 기록 일지 기록 미비 등 사소한 실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배 및 병해충 관리 기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배 포장을 선정하고 토양 시료를 채취한 후 농업기술센터에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실 경우에는 골격은 4제의 규격으로 시공하고 천창을 필히 설치하시는 것이 환기 등 환경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조류에 의한 열매의 피해가 많으므로 15mm 이하의 방조망을 같이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비가 완료되면 삽수를 삽식하기 전에 재배 포장을 경운하고 고랑을 세우고 배색 비닐이나 장수 흑색 비닐로 이랑을 피복한 후 준비한 삽수를 삽식합니다. 삽식 전에 물을 충분히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삽식 후 약 보름이 지나면 신초가 생장합니다. 화면과 같이 장수 흑색 비닐은 삽식 시 구멍을 작게 하여 도장지 및 포복지 등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재배 수영의 형성은 목적과 재배자의 편의에 따라 화면과 같이 다양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2년생 이상의 봄철 포장 준비는 2월 초 전년생 가지를 제거하고
일항 따기를 실시한 후 충분한 양의 완숙 대비와 함께 시비 처방에 의해 비료를 살포합니다. 2년생 이상의 적심 관리 시 주의할 점은 4월 하순 1차 결과물질을 전정하고 품종에 따라 5월 중순 혹은 하순에 2차 결과물질을 전정한 후 결과지를 유인하여 6월 하순 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재배 방법으로 I자형 수목 재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품종에 적합한 재배 기술로 통풍이 잘 되어 병해충 발생이 덜하고 매년 새로이 가지를 유인하지 않아도 되는 재배 형태입니다. 다른 장점으로 개화기가 25일가량 빨라지고 수량도 약 23% 증수되는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지주를 세워서 수형을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본수는 1년차에 2본을 재배하고 2년차부터는 1에서 2본으로 재배하여 2년차부터는 1에서 2본으로 재배자의 편의에 따라 재배하시면 됩니다. 구기자 T자형 울타리 재배법은 수확작업의 편의성과 기계화 적응성을 높이고자 개발된 재배법으로 화면과 같이 주지 2본을 수고 90cm까지 키우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신생 줄기가 부드러울 때 양쪽으로 유인한 후 울타리 형태로 가지를 양쪽으로 가르고 2회 적심하여 수형을 완성합니다. T자형 울타리 재배로 과실이 결실된 영상입니다. 수확작업의 효율성 향상과 특히 기계화 적합성이 뛰어난 재배 형태입니다. 최근에 개발된 T자형 2단 울타리 재배법은 화수 구기자와 같이 생육이 왕성한 4배체 구기자를 위해 개발된 재배법으로 화면과 같이 2단으로 재배할 경우 생산량이 증가하고 특히 봄철에 구기순을 수확하고 결과지를 유인하여 재배할 경우 봄철 순지르기 노동력이 절감되고 구기순을 생산함으로써 일석이조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설 재배 형태로는 천창 부분 개폐형 비가림 시설 재배를 추천하는데 고온에 의한 수정 불량 해소, 방조망 설치를 통한 조류 피해 경감, 특히 탄저병의 발병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재배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간이 비가림 시설 재배는 비가림 시설보다 적은 비용으로 포장에 협소하거나 경사지에 위치하여 비가림 시설 설치가 불리한 포장에 설치하여 구기자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망한 재배 기술입니다. 그리고 수확 노력 절감 장비로 수확기계를 소개해 드리자면 화면과 같이 T자형 울타리 재배법으로 화수 및 청양재래 등 탄립성이 우수한 품종을 재배하고 핸디형 수확기계를 수확 시 활용하면 손수확 대비 4에서 5배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구기자 연구회 부회장님은 수확기계의 최초 아이디어 제공자이기도 하시고 연구소에서 개발한 수확기계를 가장 잘 활용하시는 분 중 한 분으로 화면과 같이 2인 가구 노동력으로 대면적의 구기자를 재배하여 고소득을 이루고 있는 선도농가입니다. 화면은 다양한 재배 형태의 구기자 선도농가의 신재배 기술 활용 사례이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노력하시면 이와 같이 성공적인 영농 사례를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모든 농산물에 대한 PLS 제도의 적용으로 검출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작물 간 방제기 겸용 및 미등록 농약의 살포 등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구기자에 발생하는 병해를 영상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병 초기에 발견하여 조기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기자 탄저병 증상입니다. 주로 미숙과일 때 병원균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과 같이 최근 육성된 신품종은 구기자 탄저병 저항성이 높습니다. 구기자 탄저병 증상 및 포자 형태입니다. 구기자 역병 증상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자 역병 증상입니다. 구기자 흰가루병 증상입니다. 발병 초기 등농약제로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자 흰가루병 후기 증상입니다.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기자 뒷면 곰팡이병 증상입니다. 잎 뒷면에 초기 증상이 화면과 같이 발생합니다. 후기 증상과 포자 형태입니다. 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전문의 낙엽 증상으로 주로 재래종이 발생하는데 범용 살균제로 방제 가능합니다. 최근 비가림 하우스에서도 일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의 낙엽 증상, 초기 증상과 포자 형태입니다. 최근 발병이 심해지고 있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입니다. 제거 후 다시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이상 증상 발생 시 연구소에 문의하시면 진단키트를 이용하여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구기자 주요 해충에 대해서 영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자 호응해로 혹 속에 증식하고 재래종 등 취약 품종의 발생이 많습니다. 구기자 호응해의 현미경 및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구기자 복숭아옥 진딧물입니다. 발생 초기 등록약재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구제가 늦을 경우 화면과 같이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열전박이 잎벌레로 봄철에 발생이 많습니다. 초기에 적용약재를 이용 방제가 필요합니다. 방제 지연 시 화면과 같이 회복 불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큰 28전박이 무당벌레입니다. 범용 살충제로 초기에 방지하면 구제됩니다. 구기자 뿔나방입니다. 봄철 발생 초기에 적용약재를 사용 방제 가능합니다. 겨울철 하우스를 닫아 놓을 경우 화면과 같이 가지에서 월동한 후 신초 맹하 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왕담배 나방으로 발생 초기에 등록약재로 방제해야 합니다. 꽃노랑 총체벌레로 발생 초기에 등록약재로 방제하면 구제할 수 있습니다. 대만 총체벌레입니다. 꽃노랑 총체벌레와 같은 방법으로 방제하면 좋습니다. 담배 거세미 나방입니다. 왕담배 나방과 같은 방법으로 방제하시면 됩니다. 전박이 응애입니다. 발생 시 나무를 완전히 제거하여 소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박이 응애 성충입니다. 신초 선단에 망형 거미줄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린재류입니다. 발생 초기 안락수염 노린재 등록약재를 살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심할 경우 화면과 같이 과즙이 누출되고 결국 부패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실가루이입니다.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조루이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루이 피해를 막으려면 15mm 이하의 방조망을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 시 줄기를 제거 소각한 후 다시 재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색 날개 매미충이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심히 관찰하여 초기에 제거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미국 선예벌레가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 시 초기 퇴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배 가루의 발생 양상입니다. 초기에 관찰 구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구기자 수확 및 친환경 재배 기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자 수확은 상품의 질과 소득에 직결되는 기술로 화면과 같이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구기자 수확 방법은 손수확, 기계수확, 털기수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화면과 같이 각기 장단점이 있어 재배자의 영농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수확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화면과 같이 그동안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최근 완료된 연구를 통해서 기존 수확기계를 경량화한 모델과 무게는 다소 무거워졌지만 리튬 배터리를 내장한 모델까지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수확기계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확기계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수집장치를 2종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별 세척기를 개발 중에 있으나 아직 제작 단가 절감, 선별 효율 개선 등의 선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농산물 선별기 등을 응용해서 기계 및 털기 수확 후 선별하는 방법도 노동력 절감 효과가 좋았습니다. 구기자를 수확 후 세척하는 것은 무세척에 비하여 잔류 농약 제거 및 구기자의 청결도를 높이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저렴한 세척 장치를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자 상품성은 건조 기술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중에 시판 중인 구기자 건조기에는 열풍 건조기, 원적 외선 건조기, 제습 건조기, 마이크로파 건조기 등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건조 시험을 추진한 결과 저온 제습 건조기가 색택면에서 가장 좋았으나 건조 기간이 길고 건조기 단가가 높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조시기 및 건조기 조건을 달리하여 시험한 결과 가을 구기자를 저온 제습 건조한 것이 가장 상품성이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온 제습 건조기를 온도를 달리하여 시험하였을 때 50도씨보다 40도씨에서 건조한 구기자의 상품성이 좋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열풍 건조기 건조 방법을 연구한 결과 초기에 45도에서 18시간, 55도씨에서 18시간 건조 후 60도씨에서 15시간 건조한 방법이 가장 상품성이 좋았고 수확 후 3시간 이내에 건조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최근 연구한 바로 실리콘 재질의 건조망을 사용하여 건조 후 살수 세척 과정을 거쳐 재건조할 경우 작업 효율성 및 상품성 향상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구기자는 건조 후 화면과 같이 비닐 내피와 마대 외피로 외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은 볶음 구기자 제조 방법과 응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여 소개드리니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구기자를 이용한 구기자청 제조법을 화면과 같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자 액상차를 화면과 같이 기타 재료와 배합하여 중탕액으로 제조하면 효과적으로 음용할 수 있습니다. 구기자는 한방약재, 건강식품 등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농산물보다 높아 최근 친환경 유기재배 구기자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유기재배로 전환 시 초기 생산량의 감소 및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 등이 재배 농가의 확대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기재배 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토양 유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 비료의 적절한 사용이 중요하고 동반식물의 활용도 중요합니다. 동반식물 시험 결과 화이트 크로바 고랑 재배와 일항의 우드칩 등을 활용하는 것이 잡초 방제 효과 및 유기물 시용 효과가 있었습니다. 최근 퇴비차를 이용하여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과 미생물을 공급하여 건강한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구기자에는 추비 시용 시 활용하면 좋습니다. 친환경 비가림 재배에 발생하는 병해충의 양상은 화면과 같습니다. 주로 해충의 피해가 심한 편입니다. 초기에 발견하여 친환경 자재로 방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기자에 등록된 친환경 유기농에 사용 가능한 미생물 농약 및 자재는 화면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허가된 친환경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유기농 자재는 화면과 같으며 친환경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담 오일, 자담 유황도 좋은 자재이고 표에 있는 자재들이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난황류도 흰가루병 등의 방제 효과가 인정되는데 화면과 같이 제작하여 살포하시되 고온기 약해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숭아옥 진딧물은 천적과 친환경 자재 및 은행나무 추출물 등으로 방제가 가능합니다.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담배 나방 등 나방류는 BT제를 사용하여 방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체벌레류는 애꽃 누린제나 점착 트랩을 활용하여 방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린재류는 페로몬 유인 트랩 등을 이용하는 방법과 천연 추출물 등을 활용하여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친환경 자재로는 화면과 같이 제충부, 고삼 등 천연 추출물, 석회 유황합제, 베이킹소다, 자담 오일, 자담 유황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는 재배 및 병해충 관리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재배 형태로 항시 재배 포장을 관찰하여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닌데? 대본을 써야겠어요, 대본.